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몸이 10개였어도 부족했겠다 싶은 날이 있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왕좌왕 하면서도 정작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땐 나 말고 또 하나의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엉뚱한 상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구나 몸은 하나뿐이고 여러 개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린 이런 결론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몸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건 결국 마음이구나. 오늘도 우린 마음에 따라 햇볕 잘 드는 쪽, 행복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그늘진 쪽으로 몸을 움직이기도 할 텐데요. 마음이 가는 길이 몸이 가는 길이고 그게 바로 내가 가는 길이겠죠. 건강하게 나를 챙기려면 건강한 마음이 가장 필요할 거예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최진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난 시간에 한렌성 이 두드러기와 콜링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좀 이름이 생소해서 이런 질환이 있나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환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지난번 기억을 돌릴 수 있도록 한랭성 두드러기와 콜링성 두드러기의 주의사항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한랭성 두드러기는 이제 내 몸을 좀 차게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나의 내부가 위나 장이 차가워졌을 때 피부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따뜻한 데 있다가 밖에 차가운 데 나갔을 때 갑자기 이제 두드러기가 나타나시는 분이 이쪽 한랭성 두드러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상에서 오는 게 있는데요.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컨디션도 괜찮은데 시원한 게, 찬 게 너무 갑자기 들어갔을 때 이게 두드러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찬기를 받았을 때는 한방에서 이제 의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차가운 기운을 피해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발을 조금 따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 보면 한사가 들어갈 때 목 뒤에 있는 풍부나 풍지열, 그래서 우리가 옷을 외투를 입고 다니다가 목도리를 목 뒤로 하면 굉장히 따뜻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목하고 목 등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콜린성 두드러기는 스트레스나 우라에 의해서 내 몸에 열을 너무 많이 발산시키는 경우입니다. 예, 내 몸에서 열이 너무 많아지면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극도로 피부 쪽으로 열을 발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면역력이나 음양의 조화가 떨어지는 경우에 두드러기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예, 그 다음에 운동을 갑자기 강도를 높게 하고 나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술이라든지 칼로리가 너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내 몸 안에 내부에서 또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와 음식에 열에 의해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콜린성 두드러기, 내가 운동을 좀 과하게, 좀 급하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칼로리나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원인을 찾아서 꼭 치료를 해주시고, 이제 그 원인으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왔으면요, 항상 그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이제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이렇게 한번 짚어주셨는데 예. 저도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이제 TV나 라디오에 보면 네. 항상 두통에 대한 이렇게 선전 예. 문구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제 두통에 대한 건데도 그 중에서도 이제 체질에 따른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체질에 따라서 이 치료법이 좀 달라지는 질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중에 두통을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질별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체질은 4가지 체질인데요. 먼저 소양인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이제 소양인은 위장에 열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속이 쓰리다든지, 머리가 아파도 대체적으로 화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에 열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두통이 있어도 앞머리 쪽으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왼쪽 머리 쪽으로 두통이 꼭 생겨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예, 왼쪽으로 인해서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이제 체질 검사를 받았는데 소양인 체질이다. 그 다음에 꼭 두통이 오는데 이마나 앞머리 쪽으로 온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더 두통 증상이 많다. 그런데 두통약을 먹었는데 그때는 좀 가라앉는데 또 얼마쯤 가면 다시 두통이 재발을 한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소양인 체질로서 이제 위장에 화가 올라와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위장의 열을 소양인 체질에 체질 개선을 조금 해주시면 훨씬 치료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두통에 대해서 정말 몸 건강, 마음 건강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분이 소양인이셨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담음이 정체돼서 기운이 돌지 못하면 열이 나서 담화가 생긴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 주셨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질문을 한방적인 용어를 예. 사용할 정도 되면 이분은 이제 한의원에 많이 다니신 분인데요. 거의 박사님 수준이네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두통이 있을 때 일반인은 이제 약국에서 약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낫지 않으면 조금 더 극심한 두통이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긴장성 두통,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성 이제 편두통으로 이렇게 오는데 네. 자기는 긴장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는데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 한방에서 보면 이제 담음 두통이라는 동의보감 두문에 나오게 됩니다. 예, 우리 인체에서 소양인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성격이 급하고 위장에 열이 많고 당연히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조금 빠르게 먹죠. 다른 네. 분은 한 반 정도 드셨는데 본인은 이제 다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되면 위장에서의 소화흡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이때 이제 담음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담음 증상에 의해서 소양인 체질은 화 증상이 많기 때문에 담음과 화가 플러스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담음과 화가 플러스가 되면 역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요. 소양인 체질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무엇냐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하고 목에 가래 같은 게 끼는 증상하고 그 다음에 두통 증상이 나오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인 분들은 위장에 열이 많고 또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요. 네. 식사하는 것도 빨리빨리, 그 다음에 일 처리하는 것도 빨리빨리,
그래서 자기가 혼자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혼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담화병이 잘 안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특히 부부들이 만나면 한 분은 좀 빠른 분이면 한 분은 좀 늦고 예, 대체로 그렇죠. 한 분은 좀 추위를 타면 한 분은 좀 더운 게 싫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분들은 자기는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밑에 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 분들이 이제 느리게 되면 속에서 이제 화가 좀 올라오게 예. 됩니다. 얼굴색은 이제 감추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얼굴색을 감추고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올라오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목에 가래가 끼고 그 다음에 두통 증상이 올라오면서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 그래서 참얼미 증상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소양인 체질에서 이제 담화 두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이 두통도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만성 두통으로 갈 텐데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예, 그래서 이 만성 두통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제가 치료를 할 때 보면 거의 체질하고 연관성을 한 8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체질 검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근데 두통이 그 24시간 뭐 한 달 중에 뭐 15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네. 한 3, 4일, 5일 이렇게 가다가 또 멀쩡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20일은 괜찮다가 한 5일은 이렇게 멀쩡하고 이런 소양인 특징들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면 보통 나는 두통이 10년 됐으니까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양인 체질은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한방에서 볼 때 병이 오래 되었어도 얼굴 색이나 피부의 색을 봤을 때 윤기가 있고 맥에 힘이 있으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두통이 얼마 오래 되지 않았다. 나는 두통이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의 맥을 받고 피부의 색이나 이제 얼굴 색을 좀 봤는데 윤기가 없고 네. 맥도 약하다. 이제 이런 때는 치료 기간을 오래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 나의 치료 기간 병이 오래된 것도 있지만 그에 먼저서 그 사람의 이제 체질, 생맥에 따라서 10년이 되었어도 치료 기간은 이제 한 달이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병이 발생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이제 치료 기간이 4개월로 좀 오래되는 경우가 증상에 따라서 색과 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소음인의 경우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예. 아니, 사실 소음인 체질의 경우는 기가 좀 약하고 늘 피곤해서 예. 오후가 되면 머리가 아프다기보다는 예. 멍하고 예.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소음인 체질은 1차적으로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요. 음식을 섭취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운동을 한다, 내가 생활을 한다, 그럴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좋은 산소와 그 다음에 내 체질에 맞는 음식 섭취가 돼야 되는데 소양인 체질은 공기는 좋은 데 가 있어도 음식 자체의 섭취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분들의 두통의 특징이 만성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아파서 띵하고 멍하고 그런데 이게 뭐 2, 3일 가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도 가고 10일도 가고 20일도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를 어디가 검사해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열이면 열 다 뭐 3년, 4년 이상 됐기 때문에요. 예, 병원에서 이제 CT 검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했는데 검사상은 이제 이상이 없는 경우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맥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촌관측에서 관맥이 좀 약하게 되고요. 음식을 좀 과식하거나, 예,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불편하면 바로 체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체기가 생긴 다음에 이런 분들의 두통의 특징은 항상 내가 뭘 좀 소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두통이 생깁니다. 예, 이런 증상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통이 와도 귀도 좀 멍멍한 것 같기도 하고 눈도 좀 침침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뒷목이 좀 뻐근하다고 하기도 하고 이분은 두통이 왼쪽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머리 꼭대기로도 갔다가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음인 분들의 이제 보호자분들이 좀 병이 오래되고
환자가 아프면 왼쪽만 아프고 오른쪽만 아프고 그래야 되는데 두통을 호소하는 증상들이 계속 달라집니다. 아이고. 예, 어떤 때는 지끈지끈, 어떤 때는 멍하고, 어떤 때는 또 귀에서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럽다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소음인은 항상 그 전에 내가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받고 소음인이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소음인이 아니어도 요즘은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이제 위를 절제하거나 위암 제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위장을 강화시키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내가 소화가 좀 덜 되면 좀 머리가 아프다. 예, 음식 섭취의 능력이 떨어지면 기운이 좀 떨어지면서 머리가 아프다. 이랬을 때는 이제 나는 두통은 도통인데 소음인 위장과 연관된 두통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소음인 두통의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45세 여성분이었는데요. 네. 예, 두통이 온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항상 생리가 끝나고 나면 두통이 오는 겁니다. 오, 대체로 그렇군요. 여성분들이 생리 전에는 몸이 좀 안 좋다가 생리를 하고 나면 몸 컨디션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분은 체질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소음인이었고 피부의 색도 건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맥도 힘이 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얼굴에 혈색이 없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이제 볼터치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좀 소화가 안 되면 항상 머리가 아프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은 게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생리 전에 자기가 소화흡수 능력이 떨어지는데, 예, 생리로 인해서 피가 빠져나가고, 예, 그러면 이제 생리 후에 기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두통 증상이 심해지는 증상인데요. 그렇군요. 예, 이런 이분의 경우에 이제 치료 기간을 조금 4개월 정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고는 먼저 두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화 흡수 능력이 좀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그 생리 전에도 음식을 먹는 양이 조금 늘어나면서, 예, 그 다음에 생리 전에 두통이 하루 이틀 이때가 조금 심해지는데 이 증상이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이 서서히 이제 완치될 겁니다 해서 완치된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머리가 딱 아프다기보다는 늘 피로하고 뒷목이 뻣뻣하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두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체질인가요? 이게 이제 뒷목 하면 우리가 뒷목을 잡을 때는 예. 뭔가 불편한 일이 있거나,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화가 좀 올라오거나, 예,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태양인 두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태양인은 상승지기가 이제 많게 됩니다. 뭐 일이 빨리 처리가 안 돼도 내 뜻대로 뭐가 안 돼도 화가 나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술을 한 모금만 먹으면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뒷목으로 해서 올라오고요. 이런 분들의 어깨나 뒷목을 보면 목이 일자로 하고 뒷목이 굳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가 상승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도 두피 쪽에 이제 여드름 같이 충혈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인 두통에 제가 꼭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체질 검사를 하고 태양인으로 판정이 되면 젊었을 때 여드름이 나는데 본인은 여드름이 얼굴 쪽에도 나지만 이마나 머리 속에도 여드름이 좀 많이 올라오고 술을 또 먹으면 두피가 빨개지는 이제 이런 것을 하나 묻게 되면 거의 90% 정도는 예전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피가 일반적으로 보면 피부 색깔하고 보통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두피가 빨개져 있습니다. 이미 충혈이 되어 있는 경우고 이런 분들이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예, 그러면 혈관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일을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면
당연히 충혈의 강도가 세지면서 그러네요. 예, 머리 쪽으로 트러블이 올라오면서 이제 뒷목이 땡기기 때문에요. 두피의 트러블이 먼저 사라지고 이제 목의 일자목을 교정을 해주고 어깨를 풀어주면 태양인 두통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조금만 신경을 써도 자꾸 체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건가요? 예, 이제 조금만 신경 쓰고 체하고 이 경우가 이제 소음인하고 소양인이 겸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간혹 한의원에 감사하면 여기서는 소양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소음이라고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혈액형을 보더라도 맞습니다. 나는 A형인데 B형 성격도 좀 나타나고 예. A형 성격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인체는 그 음양이 조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에 이제 다소를 구분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주 체하고 신경 쓰고 이제 이런 분들은 소음과 소양 체질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치료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소음인 체질로서는 위장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소양인 체질도 있으니까 거기서 너무 따뜻하게 하면 또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두통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요. 위장을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화가 올라가는 걸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보유시키면서 이제 강화시키는 양방면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덥거나 화가 나면 얼굴이 좀 붉어지면서 머리가 자주 아픈 이런 예. 경우는 어떤 체질에 속하나요? 예, 대부분은 이제 아까 태양인 두통은 뒤쪽으로 제가 네. 온다고 했고요. 지금 이제 태음인이 하나 남았는데 태음인은 특이하게 열태음인, 한태음인 이렇게 옛날 이재마 선생님께서 두 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태음인은 우리가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인데 예, 내 체중이 좀 늘게 되면 당연히 몸 안에 이제 열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열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체중이 늘면서 얼굴이 붉어지지는 않고 과체중은 되면서 몸을 추위를 좀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태음인인데 얼굴이 이제 붉어지고 특히 이마 쪽으로, 입 쪽으로,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가슴이나 목 쪽으로 빨개지는 경우가 바로 열로 인한 태음인 두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열태음인의 두통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고등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중이 조금 한 5kg 정도 이제 키에 비해서 과체중이었습니다. 네. 이 남학생의 경우에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 열태음인이었고요. 본인은 머리가 항상 아픈데 머리가 아프면서 앞니마 쪽으로 아프고요. 머리가 아플 때는 항상 얼굴 쪽으로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예, 그분 당연히 이때는 태음인 검사를 했고요. 이제 당연히 한과 열 검사를 할 때는 이제 맥으로 봤는데 이 학생의 맥은 90맥으로 빨라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열태음인으로 측정을 하고요. 근데 이 학생이 또 좋아하는 게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조금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녁 늦게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늦게 오면 이제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요. 태음인은 일단 체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 이제 저녁 때만 조금 음식을 줄이고 예, 그 다음에 낮에는 고기를 먹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저녁에는 야채로 먹고 그러면서 두통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열태음인은 얼굴에 여드름을 거의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통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부 쪽으로 열이 떨어지면 이제 얼굴에 여드름도 사라지고 붉은기도 사라지니까 공부하는 것도 훨씬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 학생은 겨울에 난방기를 틀면 머리가 더 아프고 얼굴이 충혈이 되는 거예요. 겨울인데도요? 예, 그렇죠. 왜냐면 난방기를 트니까. 그래서 더운 이 학생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면 너무 살 것 같은데, 겨울이 되면 이 학생은 수업 1시간 끝나고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야 좀 어머나.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체질 개선으로 이제 열을 꺼주고, 예, 체질 개선 이제 약을 쓰면서, 예, 음식을 조절하면서 이제 4개월 만에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치료가 잘 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체질을 살피기보다는 진통제를 먹거나
아이,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서 체질도 알아보고 치료 방법을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두통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체질에 따른 두통의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박사님, 담배라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해무익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몸에 안 좋은데 건강에 어떻게, 왜 안 좋은지 설명을 아주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담배의 가장 중요한 건 폐를 나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도 보시고 그러셨겠지만 숨을 몇 분만 못 쉬어도 우리 인체는 생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기의 순환,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담배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 뿐만이 아니라 폐 기능을 죽이는 타르의 성분이 많아서요. 폐가 계속해서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당연히 폐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경우도 중요한데요. 예, 좋은 산소를 흡수를 해서 좋은 영양분과 좋은 산소가 플러스가 되어서 우리 인체에 기가 되고 혈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데 담배를 피워서 타르에 의해서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폐가 좋은 산소를 가져와도 내 걸로 만들지를 잘 못하고요. 영양분화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피곤해하는 증상이 있고요. 네. 만성 기침이나 가래를 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었을 때는 일주일 정도 우리가 10일 정도 생을 유지할 수가 네. 있는데 우리가 공기는 흡수를 안 하면 몇 분 만에 우리가 생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항상 선우가 있고 완하고 급한 거, 급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담배도 피고 과식을 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과식을 해도 담배를 먼저 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끊으면 좋은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있는 분한테 한 가지씩 뭔가 중요한가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기관지가 약해지고 담배를 피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피로도가 오고 이랬을 때는 한약을 쓸 때도 어떤 보약을 쓴다, 어떤 치료한다, 내가 운동을 한다 이래도 계속해서 담배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과 함께 폐 기능을 아주 죽이는 이런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담배는 모든 그 병에 있어서 내가 좋은 음식을 찾는다, 좋은 운동을 한다, 여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담배를 끊는 것이
내 인생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덕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2019년 새해도 밝았으니까요. 금연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박사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최진용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받으셔도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최진용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양파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일단 동의보감의 이제 양파의 효능을 보면 먼저 맛이 달면서 약간 매콤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성질은 따뜻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면서 매콤하니까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땀에서 분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독소를 땀으로 배설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네. 특히 양파에 있는 유황 아릴은 황화물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당연히 모세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혈을 체온은 상승시키고 또 피를 해독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특히 양파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요, 혈액에 이제 지방과 노폐물을 배출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잘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의 이제 축적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나 이제 고지혈증을 예방하고요. 특히 우리가 내가 피가 났는데 피가 좀 탁한 느낌이 있다. 네. 내가 조금 음식을 기름지게 먹는다. 고칼로리로 음식을 좀 좋아한다. 이럴 경우에는 양파를 필수적으로 같이 먹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탁한 혈액이나 손상된 혈관을 치유하는 효능도 있고요.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를 맑게 해주니까요. 뇌로 피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잘 시키면서 우리의 이제 정신적인 기억력, 건강뿐만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적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양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87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54 정도 되고, 네. 나이는 71세고, 네. 몸무게는 5, 6kg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제 그리고 옆, 소음인이라고 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저는 한 7, 8년 정도 될까요? 그 몸이 이렇게 추우면은 추운데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예. 또 여름이 되면 또 여름에 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예. 몸이 적응을 못하고, 예. 남들이 시원하고 맛이 좋다 할 때 9월 정도에 핫팩을 앞뒤로 안 차면은 못 살겠고, 예. 또 여름에는 에어컨 밑에 더워서 에어컨 밑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뭐 버스를 탄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면은 에어컨 밑에 가면은 또 곧 죽어요 또. 예. 머리가 땅 뭐 망치로 친 것 같으면서 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로 또 차에서 내리고 예. 또 2011년도에는 폐렴을 앓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폐렴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감기인 줄 알았더니 안 나서서 다시 검사하는 게 폐렴이다 그래서 2주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예. 엄청 간이 그것이 이제 수치가 올라가 버려 가지고 또 큰 병원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하니까 아무 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 간에가 물혹이 예. 먼저 옛날에는 3개 있다거든요. 또 요즘에는 또 8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살아가겠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좀 찜찜하고 또 요즘으로 들어서는 또 부정맥도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하면은 그냥 괜찮다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라고 그러고. 부정맥은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맥을 잡으면 부정맥이 잡히십니까? 예, 이제 평상시는 괜찮다가 예. 조금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은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면은 예. 이렇게 한 번씩 건너뛰어요. 예. 그게 언제부터 어머님이 느끼셨어요? 예? 부정맥이 한 번씩 이렇게 맥이 건너뛰는 걸 몇 년 전부터 아셨습니까? 한 2년 된 것 같아요. 예. 예. 또 말씀하세요, 어머님의 불편한 거요. 그래서 좀 예. 몸이, 그래갖고, 오른쪽 옆구리가 뻐근해지면은, 이제 또 심장도 이상해진 것 같고, 머리로는 아예 뭐 피가 안 간 것 같이, 남의 머리 같이 아주 기분 나쁘고 힘들고, 너무너무,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예. 어머님 현재 그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 당뇨는 없다는데, 예. 아침에서 점심까지 이렇게 기다리려면은 꼭 당뇨 있는 사람처럼 저혈당으로 가는 어쩐지 또 금방 또 죽어가요. 곧 예. 죽어가. 그래서 이제 뭐 사탕을 먹는다든지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막 그런 우유를 먹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한 20분 있다가 또 살아나요. 예. 먹는 약은 뚜렷이 없고 건강 보조제로 뭐 비타민 D랄지 코엔자임 Q10 뭐 몰인가 뭐 노니 그런 정도로 먹고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현재 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약은 없고 이제 어머님이 건강식품으로 조금씩 구입해서 드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예전에 그 혹시 어머님이 수술하신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 어머님 그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했을 때 소음인이라고 이제 검진 체질 검사 받으셨다 이거죠? 네. 예. 지금 어머님이 이제 여름에는 요즘 모든 차들이 어디를 가도 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맞으면 바로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겨울이 이제 돼가면 또 추우면 어머님이 이제 몸 체력 자체가 이제 힘이 드시잖아요. 이게 이제 네. 소음인 체질이 기혈이 이제 약해지면서 몸이 차가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서 어머님 이렇게 되면 소음인 체질이고 차가우니까 허리 쪽, 그 다음에 다리 쪽, 이렇게 종아리 이쪽 당기는 증상은 없으세요? 네, 왼쪽이가 있어요. 왼쪽, 뒤쪽으로 당기세요? 옆쪽으로 당기세요? 뒤쪽으로요. 뒤쪽으로요. 어머님 화장실은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대변은요? 원장님, 변비도 처녀 때부터 심했는데, 예. 이 논이를 먹은 뒤로부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어쩔 때는 또 두세 번도 가대요, 요즘 들어서. 예. 주무시다가 소변은 몇 번이나 보세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요. 예. 그래서 원장님, 제가 제 몸이 이러니까, 예. 비뇨기과에 가서 소변 검사는 가끔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근데 이상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소음인 체질이고 어머님이 오전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저혈당 느낌이 있고 기운이 쭉 빠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네. 어머님이 이제 소음인 체질로 위장 기능이 약하고 장에서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자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황정. 예? 황정? 황정, 예. 예, 예. 예, 감초, 예. 예, 대추, 대추. 백주요? 아니요, 대추요. 우리, 대추? 예, 원장님, 저 가는기도 먹었어요. 예, 대추. 예, 오가피. 오가피. 예, 그걸 5g씩 넣어서, 예. 예, 물을 4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 네. 시간에 편한 시간에 한 번 드시고, 이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편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드세요. 예. 예, 그렇게 드시면 차츰 몸이 따뜻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이나 뜸 치료도 좀 꾸준히 받으세요. 예. 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 저희 남편이요. 네, 그럼 아버님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요, 173이고요. 네, 몸무게는 한 78. 네. 그리고 또,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6세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영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네.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남편분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저희 남편이요, 한 전립선으로요, 예. 7년 정도 돼서 병원 다닌 지는요, 예. 그리고 한 위암 수술한 지는 6년 됐고요. 예. 위암 수술했으면 위를 절제를 조금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 복강경으로. 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병원에서 다녔는데 이제 이 전립선을 암 수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또 조직 검사를 한 2년 전에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다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예, 똑같아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지금 전립선 증상이요. 예, 예. 증상이 똑같 전립선이요. 예. 예. 화장실을 자주 가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처음에 볼 때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소변을 보는데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 분이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아, 그거는 이제 화장실을 참지를 못하고 예. 마려우면 막 쫓아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한참 있다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깔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전립선 그쪽 암 수치가 예전이나 비슷하게 좀 높다고 나옵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냥 약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약을 치료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수치는 조금 떨어졌습니까? 약 드시고요? 암 수치는 예. 처음에는 암 수치가 높다 그랬는데 예. 암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암 수치는, 그러면 수치는 정상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예. 예, 수치는 정상으로 떨어졌는데 증상은 비슷하시다는 거죠? 예. 예. 현재 뭐 양약 다른 것도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전립선 약만 먹고 있어요. 예. 다른 수술하신 적은 없고요? 예.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면 소변을 이제 참을 수 없는 증상도 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가면 전립선이 비대되었기 때문에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립선이 비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비대되어 있으면 소변이 나오는 그 요도 자체가 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좀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데 지금 아내분이 말씀하신 게 남편분이 소변을 좀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 소변은 좀 참을 수가 있는데 이제 방광이라든지 이제 콩팥에서 여과율 작용에 의해서 한방에서 이제 기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힘이 없을 때 이제 소변을 잘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한방에서 이제 색이나 맥을 증상을 이제 복진을 해서 전립선이 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팽창시키는 이제 약을 써서 잘 나오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남편분이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가고 지금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건 뭐냐면 이제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방광으로 보내는 그 기화작용, 사구체에서 여과율의 이제 힘 자체가 좀 떨어지고 방광에서의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면 이때는 전립선 비대가 있어도 소변에서 방광을 저장하는 힘을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환자를 직접 보고 전립선 비대를 뚫는 약을 써야 되는 건지 방광에서의 기화작용, 콩팥에서의 기화작용을 강화시키는 약을 써야 되는지 약의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되니까 이 경우는 남편분이 직접 한의원에 가서 체질 검사를 받고 지금 그 상황을 정확히 해서 이제 맥이라든지 복진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어머니. 그럼 한의원에 가보는 게 제일 낫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치료 방법이 아까 소변이 잘 안 나가고 그렇다고 하면 뚫는 약만 쓰면 되는데 소변을 참지 못한다고 하면 방광에서 저장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또 약을 써야 되니까 그 약은 두 가지가 서로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어머니. 네.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아버님 네.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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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건강, 마음 건강. 김광석의 노래 서른쯤에 들어보면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주옥 같은 가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면 매 순간이 이별이라는 가사가 공감이 가지만 반대로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도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어떤 이별을 아쉬워하고 어떤 만남에 또 설레게 될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한의사 김현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